허민용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부모에게 잘하고 회사에서도 문제없이 버티고 아내와도 큰 싸움 없이 지내는 남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이번 여행은 민용에게 일종의 보상이었다. 결혼 2년 차. 신혼이라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하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시기. 둘만의 해외여행은 그가 생각해도 이제야 좀 남편다운 선택이었다. 은희야, 여기 어때? 민용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리조트 사진이 반짝였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네. 오빠가 골랐어? 응. 당신 힘들까봐 이동도 짧은 걸로. 그 말에 은희는 잠깐 마음이 풀어졌다. 이 사람도 이렇게 배려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그 배려가 얼마나 선택적인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됐다. 허성철은 아침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 간다. 숟가락이 멈췄다. 안숙자가 먼저 반응했다. 어머 여보. 그럼 나는? 뭐가 그럼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 되지. 성철은 늘 그랬다. 집안일엔 관심 없고 아내의 감정엔 더 무심했다. 안숙자는 그 무심함에 상처받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왔다. 그게 바로 아들이었다. 민용아. 안숙자는 밥을 뜨다 말고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는 여행 가신다는데 집에 혼자 있자니 좀 그렇네. 그 말에는 같이 가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민용은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는 효자였다. 어머니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민용은 방에서 은희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여행 있잖아. 응. 아버지가 골프 여행 가셔서 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게 됐어. 은희는 잠시 멈췄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같이라는 말은 늘 부드럽게 포장돼 있었다.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용은 그 침묵을 불편해했다. 엄마도 괜찮다곤 하시는데 그게 진짜 괜찮다는 건 아니잖아. 오빠, 우리 둘이 가는 여행이었잖아. 민용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여자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한다니까. 은희야, 효도라는 게 꼭 큰돈 쓰는 것만은 아니잖아.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거지.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거절하면 이해 못하는 며느리가 되는 구조. 은희는 결국 말했다. 어머님이 정말 원하시면. 민용은 그 말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두는 게 더 문제잖아. 은희도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안숙자는 며칠 뒤 여행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됐다. 너희 신혼인데 내가 끼면 불편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민용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랑 은희 다 괜찮아. 은희는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안숙자는 그 웃음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며느리의 웃음은 언제나 예의였다. 진심이 아니어도 되는. 괜찮다고 해도 속은 다를 텐데. 안숙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다.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럴 때 안 따라가면 나만 소외되는 거야.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을 해도 중심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걸. 짐을 싸는 날 안숙자는 일부러 말수가 많아졌다. 민용아, 나 혈압약 어디 넣어야 하니? 은희야, 혹시 멀미약도 좀 챙겨줄 수 있니? 외국 음식은 내가 잘 못 먹잖아.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캐리어 앞에 앉아 있으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 집에서 늘 그래왔던 장면.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움직인다. 여보, 엄마 짐도 좀 같이 넣어줘. 민용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자연스러워서 더 문제였다. 오빠가 해도 되잖아.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 당신이 꼼꼼하니까.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역할 분담이었다. 꼼꼼한 사람 챙기는 사람. 안숙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며느리는 저렇게 해야지. 아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그녀는 자신이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여겼다. 출발 당일 공항.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에서 민용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다. 엄마, 여기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 그 말에 안숙자는 일부러 민용 쪽으로 더 바짝 붙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은희는 몇 걸음 뒤에서 캐리어를 끌었다. 두 개였다. 자신의 것과 어머니의 것. 민용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은희는 잘 따라오겠지. 원래 여행 가면 여자가 이런 거 좀 하는 거고. 그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역할이라고 불렀다. 안숙자는 그 장면을 흡족하게 받아들였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었고 며느리는 그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집은 아직 내가 중심이야. 그 확신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은희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아직은 몰랐다. 이 여행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지.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 민용은 기분이 좋았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낯선 언어, 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들뜬 표정까지. 모든 것이 내가 잘 선택했다는 확신을 주었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다. 근데 은희는 괜찮니? 안숙자는 일부러 며느리를 언급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시선은 이미 아들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은희는 원래 체력이 좋아. 민용은 대답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말한 원래는 결혼 전부터 은희가 맡아왔던 자리였다. 잘 참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알아서 하는 사람.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민용은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면서 괜히 앞에 나섰다. 그 사이 캐리어 3개는 자연스럽게 은희 옆에 놓였다. 은희야, 엄마 거 조심해서. 조심하라는 말은 들라는 뜻이었다. 은희는 말없이 손잡이를 잡았다. 자기 짐이 무거운 건 괜찮았다. 문제는 이 무게가 당연해진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식사는 현지 식당이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도 안숙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건 뭐니? 향신료 많아 보이네. 민용이 바로 반응했다. 엄마, 무리하지 말고 은희가 챙겨온 거 먹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었다. 호텔 방에서 챙겨 내려온 반찬통. 사실 내려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여행지에서까지 이걸 꺼내야 하나 싶어서. 아이고, 역시 은희밖에 없네. 안숙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못 박는 말이었다. 너는 이런 사람. 민용은 숟가락을 들며 덧붙였다. 여보, 김도 좀 꺼내줘. 은희는 속이 울컥했지만 웃으며 김을 접시에 옮겼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장면 친정에서는 없었지. 친정 식탁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도 오빠도 각자 자기 몫을 챙겼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당연히 몰리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누군가는 중심이었고 누군가는 주변이었다. 관광 일정이 시작되자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 엄마, 여기 계단 조심. 엄마, 햇빛 강하니까 모자 써요. 민용은 거의 안내원처럼 어머니를 챙겼다. 안숙자는 그럴 때마다 약간 힘을 빼고 아들의 팔에 더 기대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런 데는 힘드네. 그 말에 민용의 어깨는 더 굳어졌다. 그래, 엄마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지. 그 보호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은희는 뒤에서 가방을 들고 걸었다. 물, 우산, 지도, 간식. 혹시 몰라 챙긴 것들이 점점 무게를 더했다. 은희야, 사진 좀 찍어줄래? 민용의 말에 은희는 멈춰섰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늘 같았다. 나란히 선 모자, 그리고 빠진 사람 하나. 우리 셋이 같이 찍자.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민용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야 하잖아. 번거로워. 번거로운 건 늘 은희 쪽이었다. 안숙자는 은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표정 관리도 잘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은 느껴졌다. 식당에서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 때, 사진 찍을 때 잠깐 스치는 시선, 뒤처질 때의 숨 고르는 소리.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안숙자는 속으로 판단했다. 며느리는 참는 타입이었다. 참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오래 쌓인다. 하지만 그 쌓임이 어디로 향할지는 안숙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붙어 있느냐였다. 그건 그녀에게 일종의 확인이었다. 결혼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 둘째 날 밤 호텔 방에서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민용은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왜? 짐도 많고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라서. 민용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엔 진심 어린 당혹감이 있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를 챙긴 것뿐인데. 엄마 나이가 있는데 내가 옆에서 좀 봐줘야지. 그걸 당신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공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행 오면 원래 여자들이 좀 챙기는 거잖아.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민용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믿었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은희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당연해진 걸까? 셋째 날 아침, 은희는 배를 움켜쥐고 일어났다. 속이 뒤틀리는 느낌. 식은땀이 났다. 짐작은 갔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올라온 거라는 걸. 나 배가 좀 아파. 민용은 시계를 봤다. 오늘 일정 빡빡한데 괜찮겠어?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였다.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을지, 일정이 어그러지지 않을지. 은희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다. 그 약조차 자신을 위해 챙긴 게 아니었다. 약 먹고 좀 쉬어. 대신 늦지 말고. 민용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 방으로 갔다. 그에게 은희는 조정 가능한 변수였다. 문이 닫히자 은희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 여행에서 자신은 한 번도 괜찮은지 물어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또렷이 깨달았다. 그리고 아직 가장 결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 나오면 이 여행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은희는 결국 그날 관광에 나가지 않았다. 배는 계속 쥐어짜듯 아팠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약을 먹고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만 흘러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쓰러져도 저 사람들은 일정을 갈까? 답은 어렵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용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없었다. 어머니는 나갔지. 방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다고 하셔서.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이미 대답이었지만 민용은 알아채지 못했다. 괜찮아? 얼굴 안 좋아 보이네. 형식적인 안부였다. 그 말 뒤에 이어질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은희야. 민용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은희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예상 밖이어서. 여행 와서 탈라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그는 진심이었다. 자기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모른 채. 당신 아프면 나도 불편하고. 그 말까지 듣고 나서야 은희는 웃음이 나왔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였다. 그게 내가 조심 안 해서 된 일이야? 민용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여행 와서 컨디션 관리 잘해야지. 그의 머릿속 논리는 간단했다. 누군가 불편해졌다면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자신이 아니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 초라해질 것 같았다. 민용은 그런 침묵을 불편해했다. 그래서 말을 덧붙였다. 엄마는 당신 많이 생각해.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은 위로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사실상 결론이었다. 문제는 내 감정. 안숙자는 그날 저녁 일부러 더 힘든 척했다. 아이고, 은희는 괜찮니? 내가 괜히 같이 와서. 그 말에 민용은 즉각 반응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때문 아니야. 여행은 다 같이 즐겨야 하는 건데 마음이 안 좋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정리였다. 며느리를 빠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은희는 그 소리를 방 안에서 고스란히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여기서는 나는 끝까지 이방인이구나. 다음 날 새벽 은희는 조용히 짐을 쌌다. 이번엔 빠짐없이 자신의 것만. 민용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은희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를 거야.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다. 탑승 직전 민용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디야? 아침 먹으러 가야지. 은희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랐고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보며 은희는 생각했다. 다 내려놓을까?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에서 물을 끓여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은희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며칠 뒤 민용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있어. 왜 말도 없이 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억울함이 더 많았다. 엄마랑 나를 여행지에 버리고 간 게 말이 돼?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거기서 이미 없었어. 민용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 너무 이기적이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같이 가지 말든가. 그 말에 은희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허탈한. 며칠 후 민용은 메시지를 보냈다. 난 아직도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이면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그 문장을 읽고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해졌다. 이 사람에게 나는 끝까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역할이었구나. 안숙자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불쌍해요.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 말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자리는 늘 익숙한 자리였다. 민용도 그렇게 믿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는 여전히 효자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희는 달랐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시는 같은 무게를 들지 않는다. 그 사실만은 아무도 대신 부정해 줄 수 없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